그거 한번 이제 교통사고를 입고 나니까 죽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애가 둘이잖아요. 가장이잖아요. 제가 살던 빌라가 영끌한 돈이 7천짜리 빌라인데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템 하나를 잡았죠. 작년 보면 8억 7천? 올해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공간이 진짜 크네요. 여기도 거진 한 35평 넘는 규모고, 근데 지금 10일이잖아요. 열흘 만에 매출이 420을 넘었어요. 기대 매출이 한 600 되는 거니까 무인으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4,500 벌 수 있는 사업장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면은 매일마다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해야지 이런 매출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경쟁자가 많아서 내가 비춰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할 것 같거든요. 요즘 세상이 오픈북이잖아요. 이 영상도 사실 PD님이 와서 찍어서 공개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은 저는 창업할 때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좋은 거면 네. 너 가족이나 시키지. 네. 왜 그거를 다 공개하냐? 가족도 하고 지인도 합니다. 제가 나올 때쯤에는 개인으로서 월소득이 5천만 원? 5천만 원이요? 네, 나중에 퇴사해서는 한 달에 1억을 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벌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직원들이 되게 많네요. 예, 요즘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저희 자기소개 먼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간대여 사업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저스트주일입니다. 지금 유튜버시면서 네. 공간대여 사업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기임대, 에어비앤비, 파티룸 이렇게 세 가지 다 저희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외도민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주소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파티룸은 이게 이제 수량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파티룸을 사업화했죠. 그래서 2개 브랜드 현재 계약된 것까지 한 80개. 파티룸을 80개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직영으로 치면은 한 20여 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또 저희 브랜드 점주님들과 쉐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대표님 네. 그렇게 운영하시면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매출액 자체는 작년 보면 한 8억 7천? 근데 이게 추이를 보면 재작년에는 4억 원이었어요. 작년에 4억이었는데 지금 거의 9억인데요? 요게 재작년, 요게 작년. 올해는 이전도 추세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올해는 완전 뻥튀기를 했네요? 회사 만들고 항상 2배 성장했습니다. 그럼 회사 만드신 지는 네.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 일을 더 이상 혼자 하기에는 너무 일이 커졌다라고 됐을 때가 이제 3년 전에. 원래 대표님 뭐 하셨던 분이신지. 저는 원래 대기업에서 상권 담당이랑 제가 건설 시행사에서 부동산 개발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업무들하고 좀 결이 잘 맞았죠. 운이 좋게도.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이 업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중개사 분들도 제가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예비 창업자들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부 투자나 대출 없이 회사가 해마다 2배 정도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오늘 일정이 좀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일단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현장을 좀 찍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근래에 오픈한 매장이 있어요. 거기가 이번 달 매출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 이야기도 좀 보여드리고 하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동하시면 돼요? 네, 이동하시죠. 네. 아니 대표님 직장을 원래 다니셨다고 하셨었는데 얼마나 다니셨던 거예요? 저는 한 회사만 12년 다녔어요. 12년 동안 대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직장 다니시면서 하셨던 거예요? 맞아요. 저도 처음부터 내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기보다 그냥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 수가 늘어나고 어느 순간 되니까 부업이 아니라 사업할 수 있겠다. 더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이 아니라 기업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 타이밍이 언제셨던 거예요? 저는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다들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 코로나 때 사람들 보고 모이지 말라.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공간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지 말라 그러면 다른 데를 가요. 그때 코로나 당시에는 단기 임대 수요였어요. 왜냐면은 모이지 말라 그러고 코로나 자꾸 걸리니까 2주 격리해야 되죠. 단기 임대가 그때 막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회사 다니면서 한 달 만에 단기 임대 숙소를 7개 오픈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끝날 때쯤에 제가 파티룸 사업에 집중하면서 파티룸을 9개 했을 때 이미 소득이 거의 2천만 원 넘게 월에 발생을 했죠. 그러면 월에 2천이면 당시 제 월급의 한 5배 정도가 부호로 발생되고 있었죠. 아니 그러면 직장 다니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제 저는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한 게 뭐냐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단단하잖아요. 제가 벌어들이는 부업 소득의 액수와 관계없이 내가 하는 부업이 우리 회사보다 지속 가능할까? 왜냐면 저는 이제 애가 둘이니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무책임하게 그만뒀다가 애들 힘들게 하면 어떡해.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밀었죠. 제가 나올 때쯤에는 개인으로서 월 소득이 5천만 원? 5천만 원이요? 네, 그때까지 저는 회사를 다녔어요. 5천만 원 버셨을 때 네.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그때 제 연봉이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12년 다녔는데 제 연봉이 그게 안 되는데, 제가 출근도 안 하는 사업장들에서 5천씩 막 들어오니까 이게 충분히 큰 소득이라면 지속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퇴사해서는 한 달에 1억을 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벌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직장 다녀봤자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 달 영끌에서 100만 원 모을까 말까였거든요. 그 100만 원 12달 모아봤자 얼마예요? 1200이죠. 100년 모으면 얼마예요? 12억이죠. 제가 그건 벌었죠. 그러면 그때 이제 퇴사를 결심했을 때 주변 반응들은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제가 얼마 버는지를 잘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이 걱정했죠. 멀쩡한 대기업을 그만둔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 저 퇴사한다고 해도 울었어요. 멀쩡한 대기업을 그만둔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노후화된 집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많이 어렵게 계셨는데 드디어 저희 어머니 이제 들어가는 신축 아파트를 하나 사드렸어요. 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지금 노원점을 구경 한번 가볼까 해서 아, 정말요? 네, 제가 그냥 한번 훑어보고 나와도 될까요? 아, 그럼요. 공사 잘 되는지도 네. 좀 확인하고 구경 좀 하고 오면서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잘 네,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떤 것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 공사 현장을 좀 점검차 가는 겁니다. 공간이 어떤 식으로 탄생하는지 그 탄생 장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탄생 3개월 된 신생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장이 어떻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지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파티룸을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파티룸으로 매출이 잘 날지 사실 이게 좀 궁금해요, 대표님. 그래서 작은 시장이에요. 니치한 마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도 좀 더 많은 자본을 들여서 호스텔 한다던가 모텔 일방 숙박업을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희 업종은 수입 대비 산출은 일반 모텔이나 일반 숙박업보다 좋고 그리고 확장 가능성은 걔네처럼 다 갖고 있으면서 무엇보다 좋은 게 이런 영업 방식 자체를 저희가 지금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현재는 계속 몰입해서 좀 확장해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표님이 네. 어쨌든 파티룸에서 또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좀 오늘 노하우 좀 많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오늘 뭐 절대 망하지 않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파티룸 창업해서 돈 날리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파티룸이 밖에서 봤을 때 만만해 보여요. 그게 왜 그런지를 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일반 오프라인 업종들은 입지상권 분석이라고 유동을 보잖아요. 저희는 유동을 보진 않아요. 여기 보면은 돌아다닐 길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땅이 너무 좁아서 유동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제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키워드 반경. 그분들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찾아갈 만한 공간인가. 네이버나 이런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을 때 여기가 뜨느냐 안 뜨느냐 그게 중요 포인트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은 지도를 보고 위치를 보기 때문에 찾아갈 만한가를 보는데 여기가 지금 상계역과 노원역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 접근성으로는 조금 아쉽긴 해요. 한 7분 거리. 그래도 여기를 결정한 이유가 상당히 대형점이다. 그래서 넣을 컨텐츠들이 많고 강북권에서 아마 퀄리티가 제일 좋은 파티룸이 될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커요. 여기가 거진 45평 정도 될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저희가 PC에 필요한 전기선들을 여기다 매립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PC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5대, 5대 이렇게 들어가. 그런 이제 PC방 같은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 뭐 PC방 아니냐 요즘에 막 그런 얘기가 많은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 업종은 전부 신고 자유 업종이에요. 아니 TV는 왜 이렇게 또 큰 거예요? TV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항상 모든 지점에 네. 거진 90인치짜리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파티룸은 집에서 경험하기 힘든 걸 경험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요즘에 다 큰 거 갖고 계시겠지만 90인치까지는 좀 힘들잖아. 그래서 90인치, 87인치 이런 것들 좀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더 대단한 거는 이런 식으로 분리된 방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 또 색다른 구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콘솔 게임 존을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노래방 그런 컨텐츠를 추가한다던가 그러면은 모임을 가져도 여기서는 파이팅 하면 50명도 올 수 있어요. 이 정도 공간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술도 네. 먹고 맛있는 네.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좀 이렇게 노는 공간이네요, 대표님.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알겠지만 우리 점주님이 댄스를 좋아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전신골 붙여놨잖아요. 전신골. 그래서 여기는 조금 치우고 나면은 댄스 연습실도 겸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영화도 보고 요즘 온라인 콘서트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형 TV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콘서트 틀어놓고 관람하는 걸 보고 온콘이라 그래요.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거 실제로 고객들 찾아봅니다. 온콘 관람 공간. 그러면 여기는 입지는 다소 조금 외지긴 하지만 이 정도로 다인원을 수용하고 많은 컨텐츠 기능을 포함하고 하이 퀄리티의 공간 사업은 제 생각에는 강북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대표님 이런 공간은 한 달에 매출을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픈한 지 3개월 된 매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6월 달이잖아요. 6월이 엄청 비수기예요. 근데 지금 10일이잖아요. 열흘 만에 매출이 420을 넘었어요. 그러면 비수기 기준으로 기대 매출이 한 600 되는 거니까 근데 월세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인으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4,500 벌 수 있는 사업장을 갖고 계신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공간은 그러면 다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완벽하게 무인이죠. 왜냐면은 제가
이 사업을 완전 직영으로 치면 17개까지를 제가 완전 무인으로 운영했거든요. 제 직영점 중엔 대전도 있고 부산도 있고 천안도 있고, 제가 이걸 못했으면 알려드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한 개 정도 무인으로 하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업의 특징이 있는데 네. 이렇게 공간 예쁘게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매일마다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해야지 600, 700, 연말에 1000만 원 이런 매출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올 때 대형 매출이 터져요. 그래서 저희는 20개만 받으면 500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공실률이 70%라는 얘기예요. 공실률이 70%인데 매출을 500 낼 수 있는 업종이 있다? 70%가 공실인데도 매출이 잘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희는 머릿수로 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간 상식과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거 진짜, 이거는 저희 회사의 핵심 비기를 거의 공개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키워드 반경 안에 내 공간을 잘 노출시켜 놓고 어떻게 하면 대형 인원들이 와서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 구성을 하는가, 이 두 가지가 매출의 키입니다. 아니 그럼 대표님,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네.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정리된 거 혹시 없나요? 있죠. 그냥 항상 이렇게 우리 피디님도 오시면은 맨날 그 문어자료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네. 제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일단 제가 파티룸을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단기임대 에어비앤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총 정리한 자료집이 있어요. 그 자료집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너무 좋은데요? 예,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댓글 달아달라고 꼭 해달라고 하시던데 구독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그 자료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남겨놓도록 할게요. 네네. 아니 대표님, 근데 궁금한 게 완전 무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런데 손님 왔다 갔다 하면은 청소는 어떻게 해요? 청소도 이 인근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건당 비용이 생각보다 안 비싸요.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지점들이 한 15,000원 주는데, 이렇게 대형점들은 한 2만 원 정도 줘요. 아, 2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저희가 이런 대형점들은 막 주말에 매출 터지면은 30만 원, 40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2만 원 주는 거니까 거의 인원 추가 한 명분 정도를 그냥 청소비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점주분들도 이렇게 좀 연결도 시켜드리고 그러나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물건 찾아드리고 공사해드리고 물품 오면 세팅하고 사진 찍고 마케팅 최적화하고 청소 자동화에 현장 응대 자동화에 교육까지 끝. 그냥 전화 받고 돈 버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대표님 아까 17개까지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직장 다니시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으면 그만해도 되지 않냐.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5천을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만약에 제가 직장 다니면서 인컴에 만족하고 그냥 이대로 멈춰 있고 싶었으면 아마 저는 매장도 사라지고 매출도 많이 줄고 이익도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제가 더 공격적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매장을 더 확장하고 법인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이 생각이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족하면 사실 위기가 와요. 사업이라는 게 돈을 번다 보다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지속가능을 할 수 있는가.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겠다 싶었던 좀 대표님만의 계기가 있으세요? 일단 크게 망했죠.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사업은커녕 진짜 요만한 투자라 겁나서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 바뀌었냐면, 우리 회사의 선배가 코인을 2018년도 어느 날 보여주면서 자기 막 2배 한 달 만에 가는 걸 보여주니까 이게 10% 오를 때 후회되고 20% 오를 때 그때라도 할 걸, 30% 그때 했어야 되나, 50% 지금이라도 할까, 100% 딱 하는 순간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또 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르니까 이 코인은 돈 넣으면 오르는구나. 그래가지고 제 돈뿐만이 아니고 장모님 돈까지 막 투자해가지고 제가 7천만 원을 날렸죠. 근데 당시에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제가 회사를 10년 다니면서 모은 돈이 7천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교통사고죠. 그거 한번 이제 교통사고를 입고 나니까 죽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애가 둘이잖아요. 가장이잖아요. 제가 살던 빌라가 영끌한 돈이 7천짜리 빌라인데 그거 대출 이제 다 갚았는데 다 날린 거예요. 제가 그 뒤로 이제 했던 결심이 닥치는 대로 다 했죠. 진짜 뭐 대리운전부터 택배 상하차, 수산시장 갈치도 팔아보고 보일러 유통업도 해보고 스마트 스토어로 집에 막 택배 쌓아놓고 퇴근해서 싸보기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템 하나를 잡았죠. 근데 그때도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사업일 줄은 몰랐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저는 가능성이 보이는 한 끝까지 한다. 결국에 돈을 버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발견은 누구나 하는데 끝까지 가능성을 믿는 거. 저는 지금 파티룸 사업을 현재 국내에서 1등 하는 이유가 제가 가장 이 업종의 가능성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찍먹하다가 이건 아니네 하고 나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도 이걸 가지고 기업화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투자든 사업이든 내가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 중요한 X값, 이게 이제 투입이죠.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이제 이것들을 얼마나 많이 투입하냐가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각오가 돼 있어요. 이 업종이 사라질 때까지 이 업종을 일단 한번 가보자.
만약에 사라진다면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업체가 돼보자. 끝까지 한번 키워보자. 아 근데 사실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도 이 사업이 막 사라질 것 같지는 안 않은데 사라져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네. 경쟁자가 너무 많아지면 어떡하지? 그건 오히려 저는 환영해요. 업종에 경쟁자가 많아진다는 거는 먹을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먹을 게 없어지고 폐업이 많아지면 이제 그 시장 자체가 기울고 있다는 건데, 이 업은 아직도 경쟁자는 많아지고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무슨 업이든 1등할 각오로 하면 경쟁이 많아지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거 돈 된다니까 나도 들어가 보고 싶은데 혹시 경쟁자가 많아서 내가 비춰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요즘 세상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오픈북이잖아요. 이 영상도 사실 PD님이 와서 찍어서 공개할 거잖아요. 그럼 이걸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은 저는 창업할 때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세상에서 성공 못할 이유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픈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지점처럼 대형점으로 오픈을 했어요. 어바나지트 노량진점입니다. 아니 대표님 공간이 진짜 크네요 여기도. 여기도 거진 한 35평 넘는 규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매립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라인 정리 되게 깨끗하게 돼 있죠. 그럼 아까 거기도 요렇게 이제 좀 맞아요. 변하는 맞아요. 단계네요. 이렇게 변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저렇게 화장실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구성 똑같은 거 보이시죠? 대형 TV 앞에 소파. 그리고 아까 거기는 안 보였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모임을 진행합니다. 외부 음식 반입이 되고요. 그리고 주류도 반입이 됩니다. 외부에서 내가 식당 돌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하는 것보다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 주류랑 음식비 세이브가 상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고급 기능들. 아니 여기 보면은 닌텐도도 있는데요.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로 공간을 많이 채워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노래방 기계도 있어요 대표님? 여기는 노래방 기계도 있고, 네. 그리고 이쪽 안쪽 들어가 보면 여기 포토존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드 게임도 이렇게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여기 전신 거울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포토존 사진 촬영도 가능하시고. 아니 대표님 여기는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좀 매출이 잘 나오는 장소를 고르는 대표님만의 좀 노하우도 좀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키워드 사업이다. 그래서 키워드 반경에 들어와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한번 쳐볼게요. 여기가 노량진 파티룸이죠. 노량진 파티룸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은 노량진에도 파티룸들이 꽤 많아요. 이거는 사실 광고거든요. 네. 광고 붙은 거는 누르면은 돈이 나갑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1등이죠. 아, 이게 지금 대표님네. 네, 여기 지금 현재 지점이요. 근데 네.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점들은 아까 전에 보고 왔던 노원 같은 경우에도 또 여기 보시면 원페이지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동네 상권으로 들어가는데 지방은 이렇게 지역명으로 들어가요. 부산만 해도 제가 알기로 파티룸이 한 300~400개 추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에서도 사실상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걸 목표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 사업장이에요. 네. 부산 광안리에 하나 있거든요. 그럼 또 다른 쪽도 한번 가볼까요? 대전 한번 가볼게요. 대전 가보면 저희 거거든요. 이게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만 보여줘서 이 정도인데 더보기 리그라고 있어요. 더보기 리그를 누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티룸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런 사업에 조금 관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마케팅을 하기 위한 실전 꿀팁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없나요? 또 잘해요. 그 간혹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수요가 없는 데서 창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적어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오늘 이 영상 보셔도 망하지는 않게 해드리겠다. 제가 수요 1등급, 2등급, 3등급 전국 상권을 총망라한 파티룸 키워드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어느 쪽에 수요가 더 많다, 이쪽은 적절하다, 여긴 내가 해볼 만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드린 자료랑 같이 살펴보시면 제 생각에 처음에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감 잡으시기 너무 좋을 겁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업계 1위인데 업계 1위가 만든 자료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 수가 없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 댓글 남기시는 값은 한다. 그러니까 뭐 많이 시간 안 걸리시니까 댓글 꼭 남겨주셔라. 알겠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 아까 대표님 프로그램으로 지역을 직접 이렇게 선정하기도 한다 하셨잖아요. 그것도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건 사실 아직 완성은 아닌데 저희랑 함께 하시는 분 중에 카이스트 출신 개발자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랑 같이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의 크기가 매출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있어요. 근데 이제 회색은 수익을 알 수 없다예요. 여기 색깔이 있는 것들은 수익을 자기가 측정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큰데 빨간색이다. 네. 적자도 크다. 매출이 많이 나와도 적자가 크면 공간 사업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AI가 너무 발달해서 이런 식으로 열린 정보들을 크롤링 해와서 이게 조합해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지역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보다 거의 실패할 확률이 많이 낮아진 거죠. 누가 오셨는데? 저희 점주님이세요. 여기 점주님. 식사하고 오셨는데 잠깐 찍어도 돼요?
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여기 저희 노량진점 오픈하신 점주님. 아,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한테 살짝 얘기 들었는데 여기를 오픈하시기 전까지 우여곡절도 되게 많다고 네, 맞아요. 들으셨어요. 건물주분이 이제 너무 옛날 분이셔가지고 그 옛날 세입자 다루듯이 이제 저희를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되게 예. 착한 분이라서 좋은 말로 하는데 소위 말해 거의 노예 다루듯이 갑질을 예. 진짜 강남 복부인처럼 막 이렇게 금팔찌 막 이렇게 차고 나오셔가지고 예. 아니 대뜸 본인 건물의 집수정 관리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망가지면 그 기계값도 우리 보고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약은 써도 무효다. 왜냐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보호법들이 있거든요. 제가 또 공인중개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법률을 알려드렸더니 되게 기분 나빠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쫙 하시더니 제가 그때 예. 그렇게 얘기했죠. 동서님 진짜 잘 된 거다. 우여곡절이 많으니까 잘 될 될 것이다. 거라고. 예, 예. 대표님이 이제 예. 멘탈 케어를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 과정에서. 아니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은 네. 여기 창업하시기 전에는 어떤 거 하셨어요? 일반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월에 한 200~300 정도 벌면서 이제 파티룸을 같이 병행하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김두일 대표님이 이제 영상 보고 나서 적어도 내가 망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하는 이제 매니저님이 이제 다 관리를 해주시니까 이분이 이 근처 다른 파티룸도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잘하세요. 아니 대표님 오늘 또 이렇게 파티룸이라는 공간 사업을 또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다양한 부업을 하셨었는데 왜 이제 파티룸을 조금 더 소개해 주셨는지. 사실 돈 버는데 아무것도 안 넣고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시간을 넣거나 돈을 넣거나 아니면 둘 다 조금씩 넣거나. 근데 효율성을 살폈을 때 저는 여기는 돈을 넣는 부업이긴 하지만 많이 넣는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게 시간을 안 넣잖아요. 저도 옛날에 부업을 모를 때는 내 시간을 돈으로 안 쳤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유튜브 올리고 열심히 해서 막 AI 쇼츠다 뭐다 막 만들고 인플루언서 되겠다고 브랜딩하고 그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공간업의 가장 큰 매력은 약간의 자본을 부담할 수 있는 이 가구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시스템 소득은 거의 확정적으로 생기거든요. 최소 얼마 정도 있으면 좀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린 분은 380만 원에 창업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단기 임대라서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욕심은 높은데 책임을 지거나 뭔가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의지는 좀 낮아. 그러면은 내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거의 갭을 줄여야 되거든요. 내가 돈이 없고 리스크를 감당할 여력이 없고 좀 자신감이 없으면 목표를 내리세요. 50만 원짜리 단기 임대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내가 돈도 없고 뭔가 리스크를 감당할 의지도 없는데 이런 사례만 보고 높이 잡고 시작을 하게 되면 저는 실행 자체가 조금 느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 자영업종으로 들어가면 무임 창업 중에 이 정도 투자금은 정말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억대 써서 자영업 해본 경험이 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이걸로 갈아타는 게 정답입니다. 아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대표님. 그렇게 좋은 거면 네. 너 가족이나 시키지 네. 왜 그거를 다 공개하냐. 가족도 하고 지인도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늘렸던 방식이 처음에는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 아까워서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꽁꽁 숨겨두고 직영점 17개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대안이 공동투자 모델이었어요. 그거 다 가족 지인들과도 하고 막 했습니다. 결국에 시간 지나고 나서 제가 깊게 깨달은 건 그거죠. 돈 된다고 해서 혼자 싸고 매는 것보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그 도움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으면 아 이게 회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성장하기까지 진짜 제가 오래 걸렸어요. 그럼 대표님 지금 이 사업을 이 영상으로 접해본 분들이 나도 한번 이거 혼자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미션을 네네. 하나 주자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매물 찾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제한 조건을 좀 드려볼 테니까 매물을 찾아보시는 걸 지금부터 훈련해 보시면 어떨까. 첫 번째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기준으로 보증금 500만 원 미만, 월세 100만 원 미만 그런 다세대나 다가구 위주의 원룸 정도의 건물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실패에도 잃는 게 없고요. 좋은 경험으로 젖잘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도민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시기적으로 지금 진입하신 분은 상당히 늦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찾는 전략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부동산에 문 열고 들어가서 외도민 숙소 주세요 그러면 바로 소금 뿌려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도시민가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에 최근에 인허가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동네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트렌드는 제가 볼 때는 투룸보다는 쓰리룸의 기회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파티룸의 경우에는요, 공간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성공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과신하지 마시고 제 유튜브 채널 열려 있거든요. 저스트 두 일 채널에 한 번 정도는 문의해 보셔라. 그럼 뭐 저희가 저희 쪽 브랜드 창업을 하든 안 하든 제가 검토는 도와드릴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물건 찾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셔라. 알겠습니다.
진짜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네. 대표님의 이제 뼈아픈 스토리도 다 들었잖아요.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대표님의 과거처럼 그 힘든 시절을 겪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좀 그런 분들한테 용기가 될 수 있는 말 좀 있을까요? 실패하고 사고라도 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실패를 안 하려고 하시기보다 일단은 어느 정도 검토를 마치셨으면 실패하지 않게 대신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공부도 하시고 더 많은 정보나 지식을 얻으려고 하시고 내가 실행이 너무 주저된다 그러면 목표를 내리셔서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실행해 보셔라. 공간 사업 망한다고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You said that you've been hurt one too many times before. Ended up staring in the bathroom mirror, crying on your bedroom floor. Baby,